JP모건에서 현재 경기 침체 확률을 60%로 높였고요. 월가 최초로 경기 침체 의견을 줘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40%에서 60%로 경기 침체 확률이 올 것이라고 의견을 냈고요. 제목도 아주 살벌해요. 피투성이가 될 것이다. 원래는 이제 올해 S&P 500이 마이너스 10%에서 15%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더 빠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상호관세 베이스라인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큰 하락을 동반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상호관세 그 50%, 그러니까 상대국의 절반을 부과를 했고 보편관세 10%는 또 별개죠. 그래가지고 이 베이스라인 자체가 매우 높다 보니까 하락폭이 예상보다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968년 이래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보복관세 이어질 거고 이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 심리 위축돼서 공급망 붕괴까지 동반될 거니까 여러모로 또 성장률에 있어서 압박을 받을 거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또 이러한 관세들이 4월 9일부로 실제로 시행이 되면 상당한 거시경제적 충격을 동반할 건데 이렇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로 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더 빠지겠죠. 마이너스 25%까지 빠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경기 침체가 60% 확률로 높인 이유에 대해서 근거로 든 게 지금 비즈니스 낙관론이 후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CEO들조차도 신뢰도가 낮아진 거고 투자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신규 주문 건수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급격하게.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경기 선행의 대표적인 지표인데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고 애틀랜타에서 매 분기마다 GDP 성장률에 대해서 예측을 하죠. 지금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분기 GDP는 이미 마이너스 전환을 했고요. 실질 관세율도 지금 23%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급증하게 될 거고 공급망 붕괴가 따라오겠죠. 높은 수익 장벽 때문에. 그리고 그래프상 갑자기 위로 뛰잖아요. 지금 단기 인플레 예상치가 급증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도 당연히 영향받아가지고 나중에 살 거를 미리 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급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 이것도 22년에 고점 찍고 하락 턴했다가 다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 저희가 한동안 예전 문제로 이제 됐었는데 다시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지금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반도체, 주요 광물들 그러니까 제품별, 부문별 관세들 제외하고도 상호관세율이 엄청난데 이것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관세 충격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중복관세의 영향도까지 고려하면 공급망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이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랑 뭐 상대적 관세 차이 해가지고 무역 파트너들과의 무역 적자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관세 장벽 부문이 차지하는 게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철폐하고 싶어 해요, 트럼프는. 이것 때문에 무역 적자가 커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철폐하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제조업 쪽, 이 브라운색 제조업 쪽이 상당히 큰 위협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조업을 키우고자 하는 트럼프의 방향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시행 안 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전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현재까지 스탠스는 계속해서 이것까지도 철폐하고 싶어 하는 거 보면은 쉽게 짐작이 되지는 않은데 근데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세 장벽들 때문에 본인들의 무역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위 15개 국가들 중에서 중간 정도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관세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아니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마이너스 15% 하락하고 나서 매일매일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상승률을 보면 지금 플러스 있는 쪽이 거의 대부분인 걸 알 수 있죠.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5% 이상 떨어졌죠.
매일같이 적립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때 닷컴 버블 때죠. 이때 그 금융위기 터졌을 때, 이때가 오일 쇼크 때였나요? 뭐 아무튼 아주 특별할 때를 제외하고서는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 지금 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럼 JP모건 외에 주요 월가 코멘트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올까 안 올까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35%로 침체 확률을 높였고요. 상호관세까지 해가지고 실효관세율이 지금 26%포인트라고 예상을 하는데, 인플레 리스크가 높아졌고 GDP 성장률이 잠재적으로 하방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노무라에서는 4월 9일로 시행이 연기된 걸 보면은 인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율이 지금보다는 인하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골드만삭스와 동일하게 GDP 하락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측을 했고요. 성장 전망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다만 USMCA를 준수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가 되니까 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면제를 뒀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어요. 블룸버그는 스태그플레이션 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훨씬 예상을 뛰어넘는 상호관세 부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라고 한 45% 확률을 내놨고요. 그리고 현재 관세율이 최대치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후 이렇게 내려갈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제 여러 무역 파트너들이 자국 관세를 낮추겠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하기 때문에 협상을 안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협상을 잘 해도 최소 10%, 이 보편관세율, 기본관세율이죠, 이 정도까지밖에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위기일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 한번 제 생각을 말해보면,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22%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30% 하락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금융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당장 불가능한 시스템에 문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큰 사건들을 한번 보면, 금리 인상 엄청나게 일었을 때 22년에 38% 하락을 했고요. 팬데믹 때 마이너스 33%, 트럼프 1기 그 관세 충격 일어났을 때 마이너스 24% 그 하락을 했습니다. 12년 때는 경기 침체 우려 지금이랑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었고요. 이때와 비교를 해보면 이때는 금리 인상기였었잖아요. 지금은 뭐 멈춰있긴 하지만 인하기이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없고, 팬데믹 때는 진짜 시스템적 위기였죠 이때는. 근데 이제 또 제로금리로 인해서 돈을 왕창 푸는 바람에 마이너스 33%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급등을 했고, 지금이랑 견줄 수 있는 트럼프 1기 때 이때는 마이너스 24% 하락을 했었고요. 지금 마이너스 22%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지금이랑 비슷했죠. 이때 막 그리스 경제위기 오고 막 이럴 때였는데, 유럽 재정위기 오고 이때였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2%밖에 안 빠졌습니다. 왜냐면 뭐 대선도 있었고요, 제로금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견줄 수 있는, 지금과 견줄 수 있는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이때인데, 지금이랑 엇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30% 이때처럼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빅스 선물지수 봤을 때 트럼프 1기 그 관세 충격 일어났을 때 이때가 최고점이었거든요. 33.3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쭉 기준선으로 쫙 보면은 지금이 여기에요. 28.8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큰 차이 없죠. 올라가봤자 이제 33, 5%포인트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빅스 선물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치에 위치해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작년 8월 때입니다. 지금이랑 거의 비슷했죠. 그래서 지금 변동성도 그렇고 공포감도 거의 최고조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마이너스 30%까지 가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락이 거의 다 온 것처럼 보이고요.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끝이 거의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까지는 제 의견이고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